비트코인은 채굴이 끝나면 망한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뭐 CBDC가 나오면 망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비트코인 6편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금과도 비교해보고 또 부동산과도 비교해보고 또 다양한 각도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여러분만의 답을 조금 찾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깨닫고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보니까 비트코인이 하나의 가치물이자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의 처지나 관점에 따라서 이 가치물의 가치와 형상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고 또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더라도 또 비트코인이 주는 그런 이질감, 또 막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힘든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루머 혹은 의혹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꺼낸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살면서 정말 후회하는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야. 이러니까 저를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뭐야 이거 아무래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이걸 왜 후회하냐면, 저는 오 작가님보다 이른 시기에 비트코인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접한 게 한 2011년, 12년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막 그 혈기왕성한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 누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저랑 가까운 사람 혹은 제대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막, 아,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어요. 이제 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막 뭔데, 뭐 크립토 커런시인데 이게 암호화폐인데 이게 막 미래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후회를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 대화에 엄청 노출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엄청 혈기왕성하고 막 굶주리고 결핍이 많은 시기와 나이였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신문물에 대해서 들으면 오, 이거 신기한데? 하고 이제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직도 선명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고 나서 든 생각이, 아, 이건 말도 안 돼. 코인이면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에 이렇게 500원짜리 같은 동전인데 이게 디지털이라고?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라고? 화폐는 또 돈인데? 아, 이거 개소리네, 이거 사기네, 약간 이런 사고를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감독관님이랑 대화할 때 한 번 이런 얘기 꺼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낸 이유는,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와, 비트코인 이거 대박이다 하고 이제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저처럼 시기와 이유는 이제 비록 다르더라도 옛날에 비트코인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밀어냈다가 나중에 깨닫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아직, 아, 이걸 사 마라, 뭐 발을 담궈봐 막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최대 후회는 비트코인을 2011년, 12년도에 접할 기회를 제 스스로 바로 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의 선택을 가로막는 건, 혹은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더라고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온갖 루머나 거짓, 뭐 혹은 이게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이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이나 영상 댓글 하단에 남겨주시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사기다. 일단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고요. 이게 사기라면 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나 이렇게 그곳은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승인한 곳이고요. 혹은 최근에 ETF를 승인한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승인할 리가 없겠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연 거는 맞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는 이 범주 안에 비트코인이 이제 있는 거고요. 간혹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재산을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고, 혹은 간혹 미디어 매체에서도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는 이제 개념으로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있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은 이제 범죄자들이 쓰는 돈이다 하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이 써왔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초기에 유의미한 가격인 1달러를 넘게 만들어준 마약할 자유를 외치던 그런 미국의 비트코이너들과 또 한국을 포함해 각종 범죄인 혹은 뭐 단체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이렇게 결제를 받는 전력이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비트코인에는 유사 익명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익명성은 특이하게도 거래하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거래하는 내역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것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지갑으로 얼마를 보내는 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범죄자들이 범죄나 나쁜 짓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결제받거나 사용하더라도 결국 현금화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꼬리를 잡히게 되는데요. 거래소를 해킹한 해커들 역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금화를 하다가 잡히거나 이런 사례들은 조금만 찾아보셔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채굴이 끝나면 망한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끝나면 정말 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죠.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블록에서 채굴되는 채굴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은 요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떻게 반감기가 4년마다 꼬박꼬박 일어날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즉 시스템상에서 정해진 대로 비트코인의 발행량과 반감기, 블록의 생성, 채굴, 그로 인한 코인의 분배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2100만 개의 발행량은 2140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지만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되는 코인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채굴 종료는 약 한 2040년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40년이면 비트코인이 망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망한다는 의미는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채굴하는 거 이제 의미 없다 판단해서 시스템 유지하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시스템이 약화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또 다시 약화가 되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데스 스파이럴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2040년이 되면 망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2040년에서 온 건 아니라 사실 잘은 모르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거예요. 오른 가격으로 인해서 채굴량이 감소하더라도 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업 모델 삼아 충분히 채굴장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한테 2040년에 온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굴장을 이제 운영하는 사업 주체예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한 돈 100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코인도 막 채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채굴량이 이제 거의 끝나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창고나 혹은 여러분들 웨어하우스나 여러분들 채굴장에는 작동되는 기계들이 많고 토지도 이미 있고 사업 설비가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매출이 즉 이런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걸 그냥 접으실 수 있을까요? 에이, 내가 그깟 푼돈 먹으려고 이런 거 안 하지 막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미 채굴자들은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비용을 다 회수했더라도 시장 원리상 또 사람의 심리상 이런 설비를 돌리기만 하면 어차피 전기세랑 수수료랑 비슷하게 청구될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채굴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채굴자들이 푼돈을 먹을 거면 채굴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먼저 자신의 이익을 보고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이지만 이와 동시에 생태계에 기여하는 이제 비트코이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100억씩 부은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채굴기를 끄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채굴기를 과연 끌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해진 발행량의 코인이 모두 채굴돼도 망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80% 원금 손실이다. 이건 진짜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을 담근 게 2021년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두 번의 고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고점이었어요. 첫 번째 고점 이후에 하락을 맞고 나서도 와 정말 정신이 얼얼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점 이후에는 진짜로 마이너스 한 80, 90%까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뭔가 그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때가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제가 이해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지난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80% 폭락을 하는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80%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항상 고점을 찍기 전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한 10배에서 20배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80%가 빠진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상승 전 저점과 하락을 맞은 저점은 또 이제 몇 배씩 오른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들어왔더라도 고점이든 저점이든 4년이라는 그 타임프레임을 갖다가 놓고 보면
대입해보면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면 더 체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여러분이 만약 비트코이너가 되잖아요. 진짜 비트코이너가 되면 마이너스 80%의 하락을 경험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이거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좋은 게 50%도 아니고 80% 할인이네. 와, 이거 개꿀이다. 이게 농담 같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뭐 비트코인 내재 가치나 실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금과 부동산이랑 많이 비교로 다뤘으니까 이거는 상단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는 비트코인은 돈 세탁에 사용이 된다는데요. 이건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돈 세탁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단점이 되지만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 혹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 세탁을 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 돈 세탁의 수단이 되어서 분명히 나쁜 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돈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부자들의 니즈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희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이제 해친다면 칼로 사람을 해치는 그 사람과 그 마음이 나쁜 거지 실제로 이 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세탁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비트코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혹자는 나는 막 굉장한 도덕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더러운 건 안 한다. 난 다른 투자 자산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주식은 회사의 오너나 경영진이 뭐 배임, 횡령, 경영권 분쟁, 상속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부동산, 금 같은 자산을 택했다가 제3자의 노력이나 간섭으로 인해서 그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이게 다 싫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주제죠. 비트코인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 뭐 CBDC가 나오면 망한다.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약간 이건 미국 만능론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 대한 이렇게 판타지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뭐 제 생각에는 천조국이라는 그런 미국의 별명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미 수사 당국은 그 다크웹의 실크로드 같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들로 인해서 과거에 테스크 포스를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그 이후로 사라졌나요? 아직 멀쩡하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을 캐서린 혼이라는 아주 미모가 훌륭하신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같은 이런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여검사분이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마음속옥수 해커, 자금 세탁, 부정부패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퇴직하셨어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코인베이스와 스탠포드 대학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혼 벤처스라는 자기의 성을 딴 그런 벤처 캐피탈의 CEO가 되었거든요. 근데 미 수사 당국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을 하고 나서 코인베이스의 이사직을 거쳐 현재는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벤처 캐피털의 CEO가 되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미국은 비트코인은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판단을 하고 되려 관련 범죄를 기소하고 처리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가능성을 발전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없앨 수 없다면은 숨는 전략으로 가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미국 정부는 이미 세수를 걷고 있거든요. 크립토 부자들한테 세수 거두면 얼마나 짭짤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중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금지하고 철퇴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더 깊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지하 경제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더 정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이런 세수 창출조차도 불가능하겠죠. CBDC는 어떤가요? 이거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한 2시간은 떠들어야 되는데 요점만 딱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으로 단순히 CBDC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암호화 기술을 접목한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한테 잡아먹기가 딱 좋고요.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지 않은 CBDC가 나오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용 중인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온라인 뱅킹, 애플페이, 삼성페이랑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왜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면 잡아먹기가 좋냐라고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데요. 1억 원어치의 CBDC를 블록체인 지갑에다 넣어놓고 그 지갑 자체를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토큰을 1억 원어치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1억 원어치의 CBDC 지갑에 있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에 1억 원짜리 토큰들이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오 작가님의 지혜족보 같은 책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요.
여러분이 전자화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CBDC, 한국 CBDC, 중국 CBDC, 뭐 러시아 CBDC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미국 CBDC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텐데 다른 나라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중의 상업은행도 미국의 CBDC를 선택하겠죠. 근데 CBDC라는 거는 중앙은행과 여러분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업은행도 망하겠죠.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같은 카드사 또한 이제 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CBDC를 만드는 건 어려움이 없겠지만 뭐 제정신 박힌 국가라면 CBDC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국가의 행동을 상업은행을 포함한 이런 무지막지한 레거시 사기업들이 보고만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이슈죠. 비트코인은 막대한 전기를 사용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코드 쪼가리다. 사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실과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맹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기를 금융화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금융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남는 곳에서 있는 거를 모자란 곳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전 처음에 조금 낯설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둥글고 이제 위도와 적도가 있고 전 세계 195개의 개별적인 국가가 위치가 다 다르고 기후와 토양, 자원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쉽게 석유를 예로 들면 한국은 이제 석유가 안 나죠. 그래서 석유를 남는 곳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뭐 보통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될 텐데 사우디는 깻잎이 안 나죠. 한국은 깻잎이 맛있는데 거긴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사우디 석유 얘기로 돌아와 보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은 어느 지역은 펑펑 남아도는데 어느 지역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금융이 작용을 해서 남는 것을 모자란 데에 주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의 전기의 금융화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더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채굴한 코인으로 물이나 식량으로 바꾸거나 혹은 교육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전기는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축전지 같은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좀 어떤가요? 전기를 사용해서 채굴해서 채굴한 1비트코인은 채굴할 때 사용한 전기료와 비슷한 가격에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전기가 돈으로 치환돼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다시 돈으로 치환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기가 부족할 때 사올 수 있겠죠. 전기를 안 사오더라도 채굴해서 비트코인이 생겼으니까 존버해서 투자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돈이다,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암호화폐는 돈 세탁을 제외하면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이 없다. 투기 목적 이외에 경제 거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악담을 쏟아냅니다. 반면 비트코인 관련 저서를 7권을 집필한 오태민 작가님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와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마이클 셀러 또한 비트코인은 인류 모든 자산의 최정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두 부류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걸까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와 예일대 경제학과를 최우수 졸업하고 MIT 경제학 박사를 24살에 취득한 세계 유명 경제학자가 말하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그래서 오 작가님도 이야기하듯이 대중에게 비트코인이 어려운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 비트코인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미디어 매체나 혹은 실력 있는 경제학자들이 되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